39페이지 중간부터 하게 되네요. 자, 39페이지.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는 대신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흐름 속에 틈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을 확고하게 의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으로부터 우리의 의식을 거두어들여서 주의를 현재에 집중하고 예민하게 깨어있음으로써 무심의 틈새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아마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에카르트 톨레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현재예요. 영어로는 now. 그러니까 에카르트 톨레의 깨달음과 또 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현재. 그러니까 현재에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톨레의 가장 큰 강점은 이 현재를 이제 강조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톨레가 29살에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런 체험이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것처럼 저도 대학원 시절에 어떤 체험이 왔을 때 다른 건 다 빛의 발에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이 한번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을 때 처음에는 강렬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세월 따라 이렇게 다 바래져 갔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욕구가 있었거든요. 생각이 한번 끊어졌을 때 그렇게 맑고 명징한 세계, 그 세계로 내가 돌이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스스로 이렇게 방법을 찾았을 때 그때 발견한 것이 이제 attention을 주의를 현재로 돌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으로 돌리면 그때에 그 생각이 끊어졌을 때에 그 명징한 의식 지금 생각하면 그게 현존 톨레는 현존이라고 불렀고 또 일반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자각의 상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 현재의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 이걸 현존이라고 부르건 자각이라고 부르건 또 이렇게 참선에서는 활구라고 그 상태를 또 활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활구라고 부르건 간에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래 의식이 아주 명징하게 깨어있는 상태 그 상태를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스스로 터득한 것이 현재로 주의 집중을 가져올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현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때 그때 그 느낌이 다시 되살아나는 걸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처럼 처음에는 불교도 모르고 이렇게 이런 마음 공부도 모르고 다만 그냥 인문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체험이 왔을 때 그때는 전부 다 인문학에서는 항상 시간을 가장 강조하기 때문에 인문학의 주제는 시간이에요. 시간과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시간이라고 할 때 진정한 시간은 현재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으로 정말 존재한다는 것은 혹은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그런 자각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으로 나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때 생생하게 그 체험의 그 느낌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현재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톨레를 읽고 처음 놀란 것이 체험도 저랑 비슷했지만 현재를 강조하는 것도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톨레하고 잠깐 많은 동질감을 느끼는데 지금 여기서 톨레가 말하는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들의 주의 집중을 이 순간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인생의 신비 중에 하나는 시간이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에서 헤라클레이토스가 흘러가는 강물을 같은 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때 흘러가는 강물은 시간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에서 같은 시간에 우리가 두 번 발을 담글 수가 없다. 두 번 존재할 수가 없다. 흐른다. 모든 것이 흘러 지나간다. 이것을 처음 느꼈을 때 우리가 어떤 약간 현리상학적인 그런 짜릿함을 맛보게 되죠. 인간이 살면서 시간이라는 걸 발견하고 이 시간이 이렇게 지금 흘러 지나가는데 지나간 시간은 다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면 참 짜릿하죠. 동시에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동시에 또 모든 것은 흘러 지나간다는 것과 똑같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그런 잠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어떤 짜릿함이 있거든요. 그런 걸 느낄 때는 일상으로부터 함몰된 의식이 깨어나는 느낌이 있다 이거죠. 동일한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시간의 발견,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을 느끼는데 재밌는 것은 지나가는데 분명히 또 새로운 시간이 샘솟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죠. 일상의 시간은 지나가는데 희한하게도 지나가는 것과 똑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난생 처음에 새로운 시간이 이렇게 샘솟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나가는 것에 관심을 처음에 발견하다가 그 발견은 지금 샘솟는 새로운 시간을 발견하는 것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나가는 것을 생각하면 인생이 허무한데 새로 샘솟는 것을 생각하면 인생이 순간순간 난생 처음에 축제로 변하는 축제 아닌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이라는 것이 또 시작하는구나. 그 오늘은 난생 처음 맞이하는 시간이고 또 아마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은 주제를 또 반복해서 말은 하겠지만 말하는 나나 또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난생 처음 맞는 시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새로울 거다. 주제는 똑같은 주제지만 들을 때마다 할 때마다 또 새롭다. 이게 참 인생의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새로운 시간이 샘솟는데 어디서 샘솟아요? 새로운 시간이 이 순간에도 샘솟는데 어디서 샘을 시간의 샘이 어디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말로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각자 느끼는 바가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거의 시간이 샘솟는 것은 거대한 스케일인 거예요. 눈앞에서만 샘솟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눈앞에서 샘솟는다 느끼지만 알고 보면 우주 전체에서 이게 새로운 시간이 샘솟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는 3차원 공간이라면 3차원 평면이 2차원이고 선이 1차원이고 평면이 2차원이고 이제 입체가 3차원이잖아요. 여기다가 시간이 그 전체에서 시간이 새로 샘솟는 거 그게 이제 4차원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3차원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4차원을 산다 이 말은 새로운 시간을 만끽하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새로 샘솟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시간을 생각하면 결론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시간이 샘솟지 않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매 순간
새로운 시간이 있으면 쏟아지니까 이 순간 즐기기 바쁘죠. 즐기는데 또 새롭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걸 즐기는 순간 또 새로워. 그러니까 새로운 시간 즐기는데 바빠요. 저는 매우 바빠요. 시간이 끊임없이 새로 솟아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두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이 새로운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참 인생이 우울해지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이걸 발견하면서부터는 인생에 커다란 축복이 생기는 것 같아요. 축복, 축제. 새로운 시간이 샘솟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을 흘러가버린 것에 초점을 두느냐, 새로 샘솟는데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기분이 달라지니까 우울하느냐, 축제의 인생을 사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무튼 이걸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저도 인생에서 이걸 발견하는 순간부터는 제 인생에서 우울한 인생의 기분 주조가 기분이 우울해서 축제로 바뀌는 걸 그때 경험한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새로운 시간이 흘러나오고 이것은 너무나 신선하지요. 사실 아주 신선한 존재. 예. 그래서 근데 톨레가 그거를 참 많이 강조해서 여러분 보세요. 책 표지 한번 보세요. 책 표지. 책 표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삶은 지금이다. 있나요? 예. 삶은 지금이다. 음대해 보세요. 삶은 지금이다. 맞나요? 네. 삶은 지금밖에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삶은 지금밖에 없어. 언제나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이 아닌 삶이란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지금만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도장을 새겨가지고 찍어드렸는데 그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오직 존재하는 일에 힘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직 존재하는 일에 힘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지금에 힘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삶이 지금 이 순간에 100% 의식이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 이게 오직 존재하는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생각 따라서 과거나 미래로 가게 되면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이 곧 존재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시간이니까. 이건 하이데거의 말이에요. 하이데거 철학이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은 존재로 들어가는 문이다 할 때 시간의 진정한 시간은 뭐예요? 지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이 존재로 들어가는 문인 거죠. 그러면 지금에 예리하게 깨어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예리하게 깨어있다면 그게 바로 존재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이게 지금 인생의 비밀 같은 키워드예요. 따라서 현재의 나의 의식이, 나의 어텐션이, 주의 집중이 현재에 모아져 있다면 저절로 생각은 따라붙지를 못해요. 이것도 하나 신비인데, 현재는 지금 여러분, 제가 말하고 여러분 듣고 있는 게 현재지요? 여기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현재에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따로 일부러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기본 인생 태도는 생각에 의지하기보다 현재에서 자각하는 이 태도가 기본 바탕으로 길러진다. 그래서 현재에 깨어있는 삶.
요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용어 다 생략하고 가장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인간이 현재에 깨어서 살 수만 있다면, 매 순간순간 현재에 깨어만 있다면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또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간을 여러분 생각하게 만드는 초점이 뭐냐면, 제가 수업 때마다 강조하네.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생각 자꾸 하면 괴롭지요. 그런데 우리를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다, 이게. 그게 오늘도 여전히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일 핵심적인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니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점검할 때 생각이 많이 난다. 이 말은 틀림없이 치부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치는 하여튼 치달리 칩단데 말이 튀어나가듯이 손살같이라는 뜻이에요. 손살같이 구하는 마음. 그러면 치부심의 타겟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괴로운 이유는 치부심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치달려서 구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이 괴롭다. 그러면 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마다 이상을 설정하고, 자기 인생에서 이상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향하여 치달려서 구한다. 이상을 치달려 구한다. 그래서 참 사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선배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망을 가져라. 그 야망은 높은 이상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생을 던져라. 이런 식으로 배웠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그 이상을 위하여 현재를 희생해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고 살았던 그 시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근데 그게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인간이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항상 현재를 살지 못하고 미래의 이상을 위하여 현재는 달려야만 하는. 하여튼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 톨레가 말하는 요 위에 이 말을 다시 한번 참 음미하게 되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삶은 지금이다. 지금이 아닌 삶이란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지금만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지금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영원한 현재.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이라는 것이 계속 지금이다. 이게. 계속 지금이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새로운 시간이 샘솟는다. 우리의 진정한 재산은 샘솟는 지금 아닐까요? 우리의 진정한 재산. 우리가 뭐 가지고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시간이 샘솟고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거 영원한 현재. 계속 이 현재는 새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히 현재다. 영원한 현재야말로 우리의 전체 삶이 펼쳐지는 무대이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남을 것이다. 지금만이 마음이 제한하는 범위 너머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 마음이 제한하는 범위, 이것은 자기 관념. 관념으로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무엇이다 하는 관념 속에 갇혀 살지요. 그 관념이 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마다 관념 속에 사는데
그 관념이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지독하게 우리는 집착하고 관념에 집착하고 산다. 그래서 그 관념으로부터 우리를 해탈시키는 유일한 지점이 어디인가? 바로 지금에 대한 자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만이 시간도 없고 지금에는 시간이 없다. 이 말 느끼시나요? 지금에는 생각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에는 생각이 없다. 그래서 생각이 없으면 시간이 없지요. 거기 현재 미래가 있나요? 생각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거기 현재 미래가 없어서 시간도 없고 또 지금이 형태가 있나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의 형태 없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형태도 없는 존재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다. 그러니까 존재의 영역은 3차원과 4차원이 곱해지는 곳이라고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공간이고 공간이 시간이고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인간이 하나인 것. 다시 언어에 간자가 붙는 건 3개밖에 없어요. 시간, 공간, 인간. 동양적으로 말하면 천지인. 천지인 3제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3가지. 천지인, 시간, 공간, 인간. 요게 하나가 되는 지점.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곧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여튼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현상계, 이게 시간, 공간, 인간이 되잖아요. 이 현상계가 본질로 수렴되는 그 초점, 문. 현상계에서 본질계로 들어가는 문. 이 말하면 이해되시나요? 존재로 들어가는 문인 시간. 이 말이나 현상계에서 존재로 들어가는 문이 곧 지금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이거다. 그래서 이 현재를 느낄 때 인간의 의식이 가장 고양된다. 현재를 느낄 때 가장 고양된다. 그래서 톨레가 뭐라고 했냐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톨레의 사상은 현재 사상이에요. 현재 사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톨레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은 생각이거든요. 생각의 움직임으로부터 우리의 의식을 거두어 들여서 주의를 현재에 집중하고 예민하게 깨어있음으로써 무심의 틈새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심은 존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에서 본질로 들어가는 현상계를 갈라서 현상계의 흐름을 잘라서 그 밑에 깔려있는 본질로 들어가는 틈새, 그거를 만들어내는 핵심이 이 지금이라고 하는 감각이다. 지금에 대한 인간의 감각. 이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톨레 사상에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이 이 단락이에요. 그러면 지금 잠깐 말이 났으니까 이게 명상의 핵심이라고 하니까 현재 명상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현재 명상. 이것도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잠깐 편안하게 한번 몸을 한번 끊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마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포인트 본질 체험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한번 본질을 체험해야 돼요. 본질 체험을 불교에서는 견성이라고 해요. 성이 본질 성자. 견은 발견한다. 본질을 발견한다.
본질을 한번 체험한다. 그래서 본질 체험을 점심이라 본질 체험을 점심이라고 해요. 이때 심은 의식이에요. 의식.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의식. 그러면 심을 요즘 말로 번역하면 현재 의식이에요. 현재 의식에 점을 찍는다. 음미해 보세요. 현재의 의식.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의식.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저는 스스럼없이 본질이 무엇인가 물으면 딱 떨어지게 현재 작용하는 의식.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저는 아주 자신있게 말을 할 거예요. 본질이란 현재에 작용하는 의식이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의식이 뭘 하고 있는가?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견성이에요. 지금 이 순간 작용하고 있는 자기 의식을 확인하는 것. 이게 견성이고, 견성의 다른 말이 점심, 현재 의식에 점을 찍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현재를 잡아보세요 라는 말이에요. 점심이라는 말은 현재를 잡는다는 말이에요. 현재 의식에 점을 찍는다. 이 말이나 현재를 잡는다는 말하고 같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모든 인간이 현재를 살아요. 단 1초도 현재를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현재를 잡고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리고 현재를 잡을 줄 아는 사람도 드물어요. 현재를 잡는 게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를 잡는 순간 현재는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니까. 현재를 잡는 순간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본질은 현재에 작용하는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현재가 눈앞에서 대상으로 현재를 잡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현재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를 잡으려면 이걸 눈앞에 대상으로 놓고 잡아가지고는 안 잡힌다. 잡히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잡으려고 하는 현재에 작용하는 의식은 현재를 잡으려고 하고 있죠. 중요하네. 그래서 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견성은 본질을 발견하는 건데 현재를 잡으려고 할 때 현재가 눈앞에 절대 있지 않다. 여기에 대상으로서 있지 않다. 현재는 어떻게 있는가? 현재를 잡으려고 하는 의식이 현재다. 이해되나요? 모든 깨달음은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을 대상으로 해서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려고 해. 그래서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거잖아요. 깨달음의 진수는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거잖아요. 이 말은 자기가 자기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기를 대상으로 삼아서 잡을 수는 없다. 왜냐? 대상으로 놓고 잡으려고 하는 게 자기이니까. 자기는 언제나 주체니까. 이게 객체가 될 수가 없다. 다시. 자기는 언제나 절대라서 상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려면 대상으로 놓고 잡으려고 하는 자기 현재에 작용하고 있는 잡으려고 하는 그 의식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깨달음은 방향이 이쪽이지 저쪽은 아니다. 저쪽은 외도, 이쪽이 중도. 모든 깨달음은 중도다. 그래서 자기를 깨달으려면 깨달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깨달으려고 노력해라 이게. 그러면 깨달으려고 노력하지요.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놈이 그놈이 답이다. 그러니까 답을 찾아라 하면 답을 찾는다 이거죠. 그러면 답은 무엇인가? 답을 찾을 때 답을 찾는 자기가 답이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대상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때 실패했을 때 자각이 온다. 어떤 자각이냐? 답은 대상으로 잡으려고 했다가 실패했을 때 잡으려고 하는 이놈이네. 그러면 잡으려고 하는 이것이 매 순간순간 존재해요, 안 해요? 잡으려고 하면 존재하지요. 매 순간순간 존재하는 것은 답을 잡으려고 하는 그놈이다. 항상 지금 뭘 깨닫는가? 자기의 진면목을 깨닫는 거다. 자기의 진면목은, 핵심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지. 대상으로서는 절대 자기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 추운 날 이렇게 오신 이유는 이거 자기를 찾으러 왔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는 찾으러 오고 와서 앉아서 계속 찾고 있는 그거지, 결코 대상으로서 어디에 점잖게 앉아있는 부처님 같이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거. 제가 지금 흘러가는 현재 말고,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말고 지금 이 순간 샘솟는가, 그게 자기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샘솟는 걸 뭐 하고 있느냐? 별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다. 왜 못 깨닫는가? 정말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여러분, 이 현재가 아닌 순간이 있었나요? 없었죠. 자, 그러면 현재에 작용하고 있는 그 의식이 없는 순간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그러면 그 매 순간순간 평범했던, 자, 지나간 것은 평범한 순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일상의 시간들, 지나간 일상의 순간순간들, 그 일상의 순간순간에 내가 뭔가를 했죠. 살아있었으면 낮에는 움직였을 거고, 밤에는 꿈꿨을 거고, 꿈 안 되면 꿈도 안 꾸면 잠을 잤을 거고, 하여튼 뭔가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잠자도 뭔가 하고 있죠. 숨 쉬고 뭐 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 순간순간 작용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못 깨닫느냐 하면, 그거를 두고 우리가 항상 타고 있는 소를 스님들은 살림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뭐예요? 살림살이란 말 쓰지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 살았던 거, 이걸 통해서 살았다 이거예요. 이거를 쓰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스스로 깨어서 작용하는 의식을 쓰면서 살았다. 그것이 지금도 보고 듣고, 이 순간 보고 듣고 하는 이거잖아요. 초점을 여기에 딱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이 점심이다 이거예요. 초점을 여기에 딱 맞춘다. 마치 현재를 대상으로 해서 잡으려면 영원히 못 잡지만 빠져나가잖아요. 시간이. 현재가 대상으로서는 못 잡지만 잡으려고 하는 이놈은 현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말은 대상으로 잡는 게 아니고, 대상으로 잡으려고 하던 것이 실패할 때, 계속 잡는데 실패를 할 때 알아차린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잡으려고 하는 자기가 현재라고 하는 이 사실.
자기가 자기라는 거는 사실. 따라서 대상으로서의 찾는 소는 관두고 지금 타고 있는 소를 봐라. 지금 작용하는 소. 이거는 너무나 평범해요. 지금까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듯이 깨달음은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작용하는 의식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통해서 작용하는 것이 저 같은 지금 말하는 거네. 여러분과 듣는 거네. 이렇게 단순한 거다.